세상에 별별 인간들 다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만치 살면서 저는 저희 전 며느리 같은 여자는 처음 만나 보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주장 강하고 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뭐 노인네들을 틀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치 노인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들였을 때 최대한 며느리와 아들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고, 저로 인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 상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항상 조심을 했었습니다. 그게 현명하고 올바른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며느리 도리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기에 바라는 것 또한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지들만 잘 살기를, 부족하지만 지들끼리 아끼며 도와가며 살아가기만을 바랐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저의 마음은 모르고 저라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아들이 잘못했구나, 마음 상해서 어쩌니 라고 며느리 편을 들어주다 보니 저를 막 대해도 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며느리는 아들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면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었죠. 오전에 미친 듯이 아들 욕을 하고 저녁에 또다시 전화가 걸려올 때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 안에는 잘 풀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또다시 아들 욕을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과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종종 했었고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었죠. 그런 카톡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 꼼짝을 못하는 건지, 좀 잘 좀 해서 불화 없이 살면 좋으련만 아들 가진 게 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글쎄 주방 정리를 2시간을 해요. 정리할 것도 없는데 굼뜬 건지 아니면 사람이 일머리가 없는 건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쪽 정리를 끝마치고 저쪽 정리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똥이 마렵다고 화장실을 가고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고 와 정말 살면서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 결혼 전에 어땠어요?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아보니까 사람이 너무 게으르고 부산해요. 빨리 하는 것도 없고 여기저기 늘려놓기만 하고 그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제가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라니까요. 너무 답답해요. 어쩜 남자가 그렇게 느리면서 정신이 사나운 건지. 아,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 초부터 서로 삶의 방식이 달라서 다툼이 잦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말이죠.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맞춰 가려고 하는 단계이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항상 말미에 꼭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머니 아니면 누구한테 그 의욕을 하겠어요? 저희 친정이 하겠어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하겠어요? 그래봤자 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잖아요. 어머니한테 한바탕 털어놓고 나면 속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암튼 그의 흠이나 잘못은 어머니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게 전화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엔 그런 며느리가 고맙기까지 했었습니다. 문제 생겼다고 토라지고 친정이 내빼기보다 제게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고 나면 풀린다고 했으니 그런 전화 1000번도 10,000번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죠. 그리고 제 아들이 좀 느린 것도 맞고 부산한 것도 맞고 눈치가 없는 것도 맞았기에 며느리가 답답해하는 구석이 어떤 부분일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유 그래 걔가 좀 그렇지. 자기는 차분히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데 성격 급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것이야. 나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니. 내가 결혼 전에 그 녀석 교육을 단단히 시켰어야 했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이고 습관이라 바꾸질 못했어. 아유 내가 너무 미안하다.
며느리에게 그리 말을 하고 나면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제발 잘 좀 하라고 말이죠. 우리 때와는 다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무조건 아내가 우선이어야 편한 법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좀 빨리 행동하고 며느리가 봤을 때 답답해할 모습은 좀 보이지 말라고 말이죠. 그럼 아들은 제게 그럽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또 전화했어요? 아, 정말 왜 그러냐. 왜 자꾸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러냐고. 부부 일이면 부부끼리 해결을 해야지. 왜 엄마까지 끌어들이는 건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편만 들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받아주니까 그 사람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라고요. 아, 정말 엄마한테 면목 없게. 다 자기 위주야. 자기 눈에 거슬리면 느려 터진 거고,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굼뜬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 사람이 전화하면 절대로 받지 마세요. 저도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 정말 난감하네요. 아들 부부의 다툼은 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았어요. 청소부터 음식까지. 가끔은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투에서도 비롯되었었죠.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다르고 말 하나에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부부 사이에서도 조심을 해야 하는 법이긴 하죠. 하지만 만일 상대 측에서 아닌 곱게 듣고자 한다면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은 오해투성이 될 것입니다. 신혼 초부터 삐그덕대던 아들 부부는 서로 내뱉은 말로도 다툼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아들 입에서 며느리가 허언증이 있거나 과대망상증이 있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었죠. 며느리는 또 제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아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고 말이죠. 그 말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며느리 말만 들어보면 아들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랬다 하더군요. 빨리 사돈 어른들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의심이 갔습니다. 잘난 아들은 아니어도 그래도 막 나가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는데 아들 입에서 사돈 어른들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어머니, 저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요.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몰라도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전 이제 더 이상 미래를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머니도 알지 않으세요? 이 결혼, 그 사람하고 결혼한 제가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 한 결혼인지? 저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대기업 남자들만 만났었어요. 하나같이 집안 빵빵하고 돈 잘 벌고 똑똑하고 매너 좋고 그런 사람들만 만났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사람이 한없이 착했으니까, 성실했으니까.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보다 좋은 차도 아니고 직장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어도 그런 저한테 지질하게 살게 해줘도 저는 정말 이 사람 성격 하나 보고 선택을 해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착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못 배운 티를 팍팍 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 사람이나 아들 잘못 키운 어머니나 지금 둘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 안 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홧김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임에는 분명했죠. 만약 아들이 저런 말을 했다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며느리의 분노 이해 못할 것도 없죠. 저 같았어도 아마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다 못해 엉엉 울기까지 하는 며느리를 저는 달랠 수밖에 없었고 미안하다고 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 알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오해해서 그리 화가 난 것이라고 말이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사돈 어른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정작 사돈 어른들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냐고 물은 건 바로 며느리더군요. 아들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 않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행동을 보고는 본인이 한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라고 본인 혼자 판단을 해버린 거였죠. 본인이 한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그걸 아들이 말했다고 하는 며느리.
그동안은 사소한 감정 다툼이다. 신혼 초에 흔히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아들 부분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이혼이라도 시켰어야 했을까요? 제가 무슨 재주로, 무슨 자격으로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 아들이지만 그 녀석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사실 처음 며느리와 결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좋은 대학에 좋은 집안의 딸이었고 아들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성격이 아니라 똑 부러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엄마지만 저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저 녀석이 버틸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며느리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무엇일지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성격이 정반대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며느리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우리 아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제발 좀 잘 살기를, 이제는 좀 맞춰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사건 이후 저는 며느리의 전화를 최대한 받지 않는 것으로 아들 부부 일에서 멀어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질 않자 며느리는 속이 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곤 했어요. 카톡도 계속해서 보냈는데 무서워서 읽을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며느리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들과 다툼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배추 겉절이가 먹고 싶다 하더군요. 그것 좀 만들어서 가져다 줄 수 있냐고 하길래 그러마 했죠. 어머니, 이상하게 요즘 배추 겉절이가 먹고 싶어요.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 계속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그 사람이 저 비위도 건드리지 않고 이젠 좀 살만해요. 그동안 제 전화 안 받으신 거 어머니 잘하신 거예요. 아, 최근엔 별일 없었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제 속을 뒤집어 놓았었는지. 아마도 어머니가 제 이야기 들으시면 어머니가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시고 싶으실걸요? 암튼 요즘엔 별 문제 없으니까 맛있게 겉절이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오전까지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통화한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나절에 겉절이를 한가득 만들어 아들 부부 집을 찾아갔지요. 아무리 배를 눌러도 답변이 없더군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며느리는 그제서야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며 지금 친구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있는데 얼른 오겠다고 했으나 아마 1시간 정도는 아들 부부 집 앞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어온 며느리는 급한 티를 내지도 않았고 전혀 제게 미안해하지도 않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친구랑 일찍 헤어졌다고 왜 오후에 오시라고 했는데 오전에 오셨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저는 분명 오전에 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암튼 누구의 기억이 잘못되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배추 겉절이를 전달하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오면서 든 점은 며느리는 다 자기 생각만 옳은 거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이었어요. 이후 자잘한 문제들이 있긴 했었지만 아들이 조심을 하는 건지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질러가며 신세한탄을 하는 일이 줄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잘 맞춰 살기를 바랐는데 아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종아리 피부가 괴사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슨 연유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주먹만큼 괴사가 된 부분을 파낸지라 피부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괴사가 된 피부를 파내고 이식을 하기까지 약 한 달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아들의 얼굴은 더 침통해 보였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기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보이질 않더군요. 아들에게 네 처는 어디에 간 것이냐고 물으니 그 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아들의 종아리는 괴사되고 있다는 어마무시한 말을 들었어야만 했을까요? 아들의 병가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 보이질 않았고 아들 또한 며느리를 찾지 않았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찌 한번 병원에 들리지를 않는 것이냐고 말이죠. 제가 전화를 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더군요.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땐 저도 이성을 거의 잃을 지경이었거든요. 지금 애비 병원에 있는 거 모르니? 어쩜 코빼기도 비추질 않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비가 저리 된 거니? 너는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아니 이젠 어머니가 아니네요. 저희 일 못 들으셨어요? 그 사람한테? 저희 헤어지기로 했어요. 헤어지기로 한 사람인데 이제 남남인데 제가 왜 그 사람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저희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하고는 급 자체가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동안 제가 참고 살아주느라 고생했었는데 이제야 각자 갈 길 가기로 합의를 봤다고요. 그거 아세요? 한 달 입원하면 그 사람 직장에서 잘리게 될걸요? 그런 영세한 업체에서 어느 누가 한 달을 기다려 주겠어요? 그렇게 파리 옥수처럼 간당간당한 사람한테 제 미래를 맡길 순 없을 것 같아요. 암튼 이젠 남남이나 다름없으니까 전화도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지금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얼른 정리하고 그 사람하고 새 출발할 생각이니까 모질이 같은 아드님이나 잘 돌보시고 저란 사람한테 신경 좀 꺼주실래요? 저리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채를 다 뽑아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저리 버릇도 없고 건방지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런 걸 지금까지 며느리라고 고분고분하게 군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며느리는 아들이 별 볼 일이 없는데 더 별 볼 일 없어졌으니 이제 그만 헤어지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하고 하얗다못해 파랗게 질려서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우리 모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마구마구 났어요. 서럽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고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내가 좀 똑똑했더라면, 내가 좀 잘 사는 시어머니였었다면 부족한 우리 아들을 채워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이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의 다리가 괴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말이죠. 씀씀이가 컸던 며느리를 만족시키느라 아들은 본 직장일 외에도 저녁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더군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만족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다툼을 하게 되면 며느리는 전화기를 들어서 제게 다 일러 바치겠다고 아들을 협박했다 하더군요. 아들은 그게 너무 싫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본인을 우습게 보는 것은 상관없었는데 며느리가 저를 우습게 보고 막대하는 것을 두고 볼 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습게도 정말 어이없게도 며느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아들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딱 10대. 비참했고 치욕스러웠지만 그땐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해요. 제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유치하지만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에게 종아리를 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대가 지금 이 사달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애 종아리를 심하게 쳐댔으면 그게 괴사까지 갈까요? 그리고 그놈도 그렇습니다. 만일 아팠으면 병원에 갔을 것이지.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야 했으니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였죠. 가슴이 먹먹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아들이 그 치욕스러웠던 일을 다시 상기해야 했기에 그냥 그것을 아예 싹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너 같은 거 없어져서 우리는 더 행복하고 잘 살아간다. 여부란 듯이 보여주겠다고 아들과 다짐을 했어요. 아들은 퇴원을 한 뒤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2년, 한 2년 반 정도쯤일까요? 어느 날 제게 카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카톡을 보고는 깜짝 놀랐네요. 바로 며느리였어요. 찢어 죽여도 모자랄 그것이지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라뇨. 이혼한 게 언젠데 남남 되었다고 어머니도 아니라고 말을 한 게 누군데 어머니라뇨.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카톡이 또 들어오더군요. 저의 어머니 안 바쁘시면 전화통화 가능하실까요? 이런 정신나간 여자 같으니라고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겁니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지만 사람 자체가 너무 미웠었던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답변을 안 하자 그것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되었지만 제가 죄 지은 것도 없고 남이 되었는데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그이가 제 전화를 받지도 카톡을 읽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잘 지내셨죠? 건강은 어떠시고요? 괜찮으신 거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어제 통화를 했었던 사람 마냥 그것은 제게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쿵쾅댔고 제가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만 같았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그것은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이가 저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를 모른 척하는 걸 보면요. 근데 전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고 늦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요. 처음이라 서로 맞춰가느라 싸우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였는데 저는 그때 저나 그이가 너무 맞질 않아서 그런 거라고 단정을 지었었어요. 그리고 그이만 부족하다고 탓했고 제가 너무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이만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없는데 이제야 그걸 알게 되네요.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저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어머니, 어머니가 그이한테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의지할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이한테 저랑 통화해 보니까 제가 많이 변했다고 꼭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그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렇습니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찌 저리 뻔뻔하고 영악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것이 특히 그랬던 것일까요? 지금 어디 앞이라고 저리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참 대단한 여자 납셨더군요. 늦게라도 그리 깨달아서 다행이구나. 근데 지금 나는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어. 너랑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그렇고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요즘 사람들 다 너 같을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네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 만난 남자 있다고 하지 않았니? 왜? 그 남자도 종아리 괴사됐니? 그래서 직장 잘릴까봐 다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는 거야? 이제라도 네가 그때 서로 맞춰가고 서로 보듬어갔으면 될 일을 오로지 우리 아들 탓만 했었다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으로 됐다. 그런 생각을 지금에서라도 하게 되었다면 그걸로 되었다라는 뜻이야. 아쉽게도 우리 아들은 너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야. 왜 남에게 화가 나겠니? 너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 너란 사람은 그냥 길 가다 스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네 연락도 안 받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니? 예전에 사랑했겠지만 이제 우리 아들에게 너란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란다. 참 영악한 사람이구나. 참 사람이 뻔뻔해. 그렇게 버리듯이 내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시 합치고 싶다고? 여기가 뭐 놀이터니? 네가 다른 곳에서 놀다가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받아주는 그런 곳인 줄 아냐고. 네가 그렇게 말하던 대기업 다닌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애초에 우리 아들하고 너는 급이 맞질 않았다고 네가 그러지 않았어? 급 맞지 않는 사람한테 다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한테 맞는 그런 사람 만나서 잘 살도록 하렴. 꿈에서 너란 애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어디 감히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릴 수가 있는 거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는 거다. 너 지금 제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너란 애 참으로 끔찍한 애구나.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그것을 울며 불며 불쌍한 목소리로 아들과 이혼을 한 뒤 혼자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눈치를 보다가 이제야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비는데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발 들여놓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만일 다시 한번 우리 아들 앞에 얼쩡이면 그것들 포함 그거 부모들까지 욕부여줄 생각이니
어디 망신살 제대로 뻗치고 싶으면 계속 미친 행동하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쩜 저런 여자가 다 있을까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사람이 저리도 파렴치한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선한 아들이 그것이 계속 꼬시면 다시 넘어갈까 매일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들 역시 꿈쩍도 안 하더군요. 그거 번호를 차단했고 만일 그래도 연락을 해온다면 제 전화번호와 아들 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리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그것의 부모에게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징글징글한 괴물 같은 딸 간수 잘 하시라고 말이죠. 아무리 남녀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여자들도 있더군요. 미혼인 아들 두신 어머님들, 며느리 드릴 때 잘 살펴보세요. 너무 똑똑하고 똑부러져도 이런 어이없는 성격을 가진 여자들이 있기도 하더군요. 아무리 여자들의 인권이 높아졌다 해도 이 정도까지 남자들을 짓밟으면서 높아질 인권이라면 그 수준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뒤지고 볶고 싸워 한 녀석이 토라져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행동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햄 하나에 과자 한 봉지에 장난감 하나에 들러부터 오빠,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제 치맛자락 붙잡고 서로 고자질 하다가 결국엔 한 녀석이 울음을 터뜨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기 가서 손들고 있어 혼을 냈다가 나중에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을 씻겨주며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다독이던 단순한 것으로 치고받고 싸웠던 아이들이 지금은 현실적인 걸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룻밤 자고 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으면 좋으련만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욕심이 생긴 아이들의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를 않는가 봅니다. 과연 부모의 노릇은 어디까지일까요? 언제까지 부모로서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 각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부모라는 책임은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풀어버리고 이제 좀 나가 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제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네요. 자식 잘못 키워 지금 이런 봉변을 당하는 것이라고 당신 무덤 당신이 판 것이라고 비난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글 한 편 보냄으로써 위로받고자 하는 저를 너무 혼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뚝뚝하고 고집센 남편 만나 결혼을 하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습니다. 좁은 집에서 정신 사나운 삼남매 키웠고 바깥일하는 남편 비위도 맞춰가며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제 청춘을 바친 것 같아요. 그땐 당시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른 이 비좁은 집에서 나가고 싶었고 장난기 잔뜩 있는 아이들이 귀엽긴 했었지만 집 주인에게 시끄럽다고 애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한 소리 들을 때면 서러운 마음에 남몰래 울기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저의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모두 한 가족이었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한 가족이기는 한데 무늬만 그러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란 없는 것 같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 남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남편은 매우 무뚝뚝하고 고집세고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가슴이 답답해 올 때도 있지만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남편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매우 강한 그런 사람이었죠. 집에서 얼망졸망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아주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딸들에 대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들을 향한 기대감과 의지는 어쩔 수 없나 보더군요. 그런 남편의 성향이 지금 저희 가족들에게 문제가 되고 말았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저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도 아이들하고도 아예 연락 없이 혼자서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때 단순하고 이득을 따지지 않았던 시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고심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지혜를 제게 나눠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요즘 딸들은 하루에 한 번씩 걸러가며 제게 전화를 해댑니다. 딸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제대로 자리 깔고 어디 한번 따져보자는 투입니다. 딸들의 불만은 지들 오빠만 자식이고 지들은 남이냐는 거였죠. 제가 해명을 해도 뭐라 답변을 해도 딸들의 불만은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하루하루 더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매일 똑같이 무한 반복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딸들을 달래는 것을 포기했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라 말을 하든 입을 닫든 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는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빠만 자식이야? 엄마 아버지한테는 오빠만 자식이냐고. 우린 뭐 어디서 주워왔어? 엄마 아버지 자식 아닌 거냐고.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편애하더니 자식들 다 크고 나서도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참고 견뎠으면 이젠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내가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 아버지가 맨날 오빠한테만 다 주는 거 보면 우린 엄마 아버지 친자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비참한 생각 들게 하느니 차라리 내다버리지 그랬어. 그랬으면 편애하지 않은 부모들한테도 입양이라도 됐을 거 아니야. 왜 책임도 못 지면서 우리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람 이상하게 만드냐고. 정말 아버지도 너무하지만 가운데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엄마가 더 이상해. 우리 앞에선 그런 거 아니다. 아버지한테 꼭 말아마 하면서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엄마도 어차피 오빠 편이잖아. 아버지처럼. 엄마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해. 엄마들한텐 딸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 몰라? 제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딸들의 말 수위는 점점 올라가기만 합니다. 가슴에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나는 딸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정말 사람 미칠 것만 같더군요. 저 정도까지 도를 지나치니 그동안 다물었던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자식이어도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도대체 니들 왜 그러니? 왜 자꾸 오빠를 걸고 넘어지는 건데? 뭘 그렇게 니들 오빠만 챙겼다고 이젠 니들은 우리 자식도 아니네. 차라리 내다버리지 그랬냐는 둥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니들도 참 너무한다. 매일 똑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지치지도 않아? 말마다 나 딸들이라고 해서 안 해준 게 뭔데? 니들 공부 시킬 만큼 시켜줬고 막내는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 유학까지 보내줬잖아. 도대체 뭘 그리 참고 편애를 당했다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니들도 생각 있으면 한번 계산해봐. 그래, 솔직히 치사하지만 오빠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조금 더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런데 니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니들도 받을 만큼 받았고 니들이 챙겨갈 건 다 챙겨갔잖아. 왜 이렇게 하늘같이 지들 욕심만 부리는 거니? 니들은 양심도 없어? 니들이야말로 내 자식들이 맞니? 지금 다 늙은 엄마한테 이리 모진 말들을 쏟아내는 게 내 딸들이 맞는 거냐고. 딸들이 저렇게 흥분하고 정신나간 소리를 해대는 것은 바로 남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벌린 한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인의 꿈에 넘어가 18평 남짓한 좁디 좁은 연립주택 한 채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당시 지인은 몇 년 안 있어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몇 년 지나도 재개발은커녕 재개발의 재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당시 저와 남편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작은 연립주택의 주인이 바로 지인이었었는데 재개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너무 오래되어서 세입자를 받아도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집을 남편에게 홀라당 넘겨버린 셈이었거든요. 재개발이 곧 될 거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냉큼 구매를 해버린 저희 부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죠. 우리 떼에선 안 돼도 아이들 떼에서라도 되면 그것으로도 다행이라고요. 그런데 애물단지 같았던 그 집이 바로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군요. 가칭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현수막이 붙더니 집 주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던 찰나 그 집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랐다는 거였죠. 토지 변경을 해야 한다, 세입자가 있으면 이주비를 줘야 한다 등등. 여러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도는데 남편도 저도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기민하지도 못하니 좀 더 똑똑하고 사리에 밝은 아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아들에게 서류 처리들이나 재개발 사무소에서 오는 전화들을 응대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집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도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딸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아니야 다를까 지들 오빠에게 명의 이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며느리에게 들은 딸들은 펄쩍 뛰면서 지금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제가 딸들이어도 서운한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기우는 것이 아니라 결혼 다 시켜놓았는데도 그동안 두 딸들은 친정에 손 벌리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위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맨날 집에 와서는 돈돈거리며 우는 소리만 했었거든요. 아마 두 딸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있기 전에 두 딸 중 첫째 딸 아이가 직장을 관둬서 더 우는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남편은 첫째 딸아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좀 눈을 낮춰서 재취업을 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호성세월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딸아이 걱정이 되어서 애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 괜히 버럭하는 소리만 들었어야 했죠.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되어서 남편이 결국엔 첫째 딸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정도 가르치고 그 정도 키워놨으면 이젠 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눈을 낮춰. 맨날 돈 없다, 취업 못한다 징징거리지 말고. 너는 맨날 네 남편 보기 창피하다고 하는데 부모 보긴 창피하지 않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이제 독립을 할 만도 한데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을 벌릴 생각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이놈아. 우린 뭐 땅 파서 돈 버냐? 아니면 맡겨둔 돈이라도 있어? 너 그동안 니네 엄마 살살 꼬셔서 야금야금 돈 가져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 니네 엄마 통장이 텅텅 비었어. 늙은 어미 돈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 정신 나간 거사. 남편의 말이 딸에게는 너무 매정하게 들렸을까요?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기어이 남편과 딸은 서로 찔러대고 윽박을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매정하게 굴 수가 있는 거냐고요. 만약 오빠가 저 같은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무 곳이나 닥치는 대로 취업하고 돈 벌라고 하셨을 거냐고요. 만약 오빠가 그랬다면 절대로 그리 말씀 안 하셨겠죠. 오빠가 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돈 찔러 넣어 주셨겠죠. 그게 아들과 딸의 차이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창피하지 않냐고요? 아버지야말로 저희 딸들을 창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가지고 계시면 모자라다고 힘들다고 하는 자식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우리 모르게 오빠한테 이것저것 다 빼돌리고 있는 거? 그런 오빠는 엄마 아버지한테 돈 맡겨뒀대요? 왜 이렇게 딸들한테만 박하게 구시는 건데요? 그리고 왜 딸들만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하는 건데요? 다 같은 자식 아니에요? 우리 뭐 주워오신 거 아니잖아요. 딸은 작심을 한 듯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죠. 딸들은 억울하다 어떻게 평생을 저리 차별할 수 있는 거냐 했고
남편은 딸들이 왜 저렇게 하나같이 독립심도 없고 자립심도 없는 거냐고 애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남편과 딸들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정신이 나가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날 이후 딸들과 남편은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는데 기어이 재개발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딸들과 남편 사이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었던 거였죠. 다 같은 자식이니 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들도 기대고 싶은 언덕이 있으니 비비고 싶고 도움받고 싶겠죠. 그런 마음 드는 것은 응당 사람이기에 당연한 거겠죠. 게다가 지들 오빠보다는 덜 가져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날 죽는 소리 우는 소리 하는 딸들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본심이 점점 더 괘씸해졌습니다. 지들이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기에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어느 정도 사람 부실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젠 좋은 부모 그늘에서 나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차피 다 같은 자식들이고 지들 인연 끊어지는 것도 아닌데 누가 좀 더 가져가고 누가 좀 덜 가져가고 이게 그렇게 속이 상하는 것이고 저리 난동을 피울 정도로 큰일일까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밀어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매일같이 재개발 사건으로 인해 제게 전화해서 따지듯이 캐묻던 딸들은 결국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두 딸들은 결연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옛날 차별받고 편애받았던 시절의 이야기들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딸들의 불만은 기어이 활화산처럼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만 비난을 했었던 딸들이 급기야는 아무 연관도 없는 며느리를 들먹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랑 아버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오빠한테 넘기면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게 다 새언니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자식이 될 줄 알아요? 며느린 며느리일 뿐이고 그들이 시부모한테 잘하는 건 오직 뜯어먹을 거 없나, 훔쳐갈 것 없나 하고 살살거리면서 가식 떨고 있는 거라고요. 며느린 절대로 친딸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친딸도 아니고 이혼하면 완전 남남되는 사람한테 덜컥 그런 재산을 안겨줘요? 정말 엄마 아버지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오빠가 우리랑 비교해서 무슨 그렇게 아들 노릇을 잘했는데요. 오빠가 그렇게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는데. 두 딸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침을 튀기며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들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너무 비참했어요. 우리 며느리. 그래요. 우리 아들은 사내 놈이다 보니 가끔 툴툴거리기도 하고 엄마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터치를 해주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런 빈자리를 오롯이 우리 며느리가 채워주었습니다.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식이라 해도 그게 그저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해 꾸며놓은 모습이라 해도 이만큼 인생 산 사람이 거짓과 진실도 구분을 못할까요? 저는 우리 며느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고맙고요. 그런데 두 딸들은 아무 관련 없는 며느리를 들먹이며 살벌하게 며느리 험담을 하네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바닥까지 내 치부를 다 드러낸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때 남편이 두 딸들을 향해 결심이라도 한 듯 기절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긴 하지만 두 딸의 언사에 남편도 적잖이 놀랐고 어이없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너들 말 잘했다. 니들 항상 입버릇으로 아들 노릇 이야기하는데 그럼 아들 노릇은 있고 딸 노릇은 없다니? 그럼 니들은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니 새언니 뒷말까지 하면서 도대체 니들은 얼마나 잘했냐고?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섭섭하게 들어라. 니들이 말하는 아들 노릇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다행히 니들이 그리 내려 깎는 새언니가 채워주고 있어. 그리고 나는 니들한테 애시당초 신세질 생각도 없었고 니들을 의지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어. 그나마 니들 중에서 니들 오빠가 제자리를 잘 잡고 허튼 짓 안 해주니까 그 녀석한테는 의지할 생각이야.
니들 오빠는 그걸로도 충분히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쓰고 주고 싶은 자식에게 준다는데 니들이 왜 왈가왈부하는 거냐? 이거야말로 선을 넘는 것이고 건방지다라는 생각 들지 않니? 그리고 니들한테 내 재산을 넘긴다 치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니들 논점으로 따지자면 다 사이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의지할 자식들도 아니고 사이 좋은 일만 시켜야 하니? 며느리가 남이면 사이들도 남 아니야? 못난 것들 같으니라고. 어쩜 그렇게 마음 쓰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돼? 다 생각이 있고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부모가 저리 했겠지. 이렇게는 생각 못하는 것이야? 고양 것들 같으니라고. 두 딸들은 남편의 말에 질색을 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를 애초부터 자식으로 생각을 안 했었던 거야. 그러니 의지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더라는 말을 쉽게 하는 거겠지. 남편의 말 뜻을 깊게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남편의 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아버지의 그 알량한 생각 말고 부모님의 그 넓은 깊은 생각 말고 법대로 상식대로 하자고요. 딸들 입에서 법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도 너무 가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좁디 좁은 방 한 칸 가지고 저리 싸우고 의견 대립하는 꼴을 보니 남편도 두 딸들도 다 끔찍해 보였습니다. 다들 좀 그만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서로 하나를 안 지려고 하네. 어쩜 그렇게 똑같이들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하니 정말 다들 너무들 한다. 니들 입장에서 오빠만 편해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는 진심으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니들을 사랑했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싹 다 사라지려고 한다. 마치 빚쟁이처럼 독촉하는 니들도 너무 징글징글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 헐뜯는 니들 인성에도 엄마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당신도 그래요. 애들이 커가면 그에 맞게 말을 좀 가려서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서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맞다고 우기는 건 아집이라고요. 당장 니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집에 가서 니들도 생각이 있는 애들이라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니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부모에게 얼마나 몹쓸 말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만일 니들이 그 자식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욕심만 많은 것들아. 어쩜 이렇게 변했니? 어쩜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모를 수가 있니? 너무 실망했어. 나야말로 니들 엄마 이제 그만하련다. 엄마도 그만하고 아내도 그만둘 거야. 한 가족이었는데 그 안에서 니 것 내 것 따지기 시작하니 남보다 못한 것이 가족이고 남보다 더한 게 바로 가족인 듯 합니다. 다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별 생각 없었던 아들 녀석까지도 야속해졌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좀 더 위해 준 것은 사실이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 딸들보다 아들에게 더 간 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들에게 무한대로 기대와 관심을 쏟아부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딸들에게 티날 정도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예쁘게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시집갈 때 바리바리 싸서 보내면 본인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었을 뿐이었죠. 아마도 그게 남편이 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도 떨어져서 지내고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머리도 좀 식히고 우리 가족들을 어찌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외딴 곳에 와 있으니 고민이 들기보다는 가족들 하나하나 그립고 불쌍타 생각이 드는 건 아직도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까닭일까요? 과연 늙고 현명하지 못한 부모의 도리와 노릇은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남 때부터 그들에게 정이 가질 않았어요. 어쩌면 보통의 며느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댁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제가 봤을 땐 좀 무례했었거든요. 남편의 가정사는 좀 복잡한 편입니다.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할 당시 남편은 제게 이야기를 했고 만일 마음에 걸리면 그만두어도 된다고 했었죠.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는 형의 친모셔. 나도 자세히 알 순 없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내 친모 되시는 분하고 사이에서 나를 가지게 된 것이었겠지. 그 부분은 나도 잘 알지 못하기에 당신한테 자세하게 말을 해줄 순 없을 것 같아.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기를 바라셨거든. 나를 낳아준 분은 아니지만 지금 어머니는 나한텐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어머니셔. 어머니 또한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고 한 번도 내가 어머니 아들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신 적이 없으시지. 그런데 이건 우리 집안의 사정이고 만일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나와의 관계를 정리해도 나는 당신을 이해할 것 같아.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시댁만큼 지질한 게 없다고.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꺼려하고. 나도 이 점은 당연히 이해하고 그 말에는 토를 달 생각은 없어. 사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고민을 한 결과 저는 남편과의 만남을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 가정사를 남편이 만든 것도 원한 것도 아닐 테니까요. 저는 남편 하나 보고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장담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집에 처음 인사 간 날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남의 말꼬투리를 잡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 그런 감정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시댁 식구들이 좀 예의가 없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간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는 열변을 토하셨어요. 대부분은 남편의 자랑거리였었는데 왜 저는 그 자랑이 자랑으로 들리지 않고 시어머니의 노고에 대한 칭찬이라고 느껴지는 건지. 우리 집 사정은 아들이 다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뭐 각 집마다 사정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집에 인사 온 걸 보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닌 듯하고 나는 아들을 직접 낳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마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째 아들이랑 차별해 본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 녀석을 챙겼으면 챙겼지 섭섭하게 하진 않았다고 자부해요. 차라리 첫째 아들이 이 녀석을 너무 챙긴다고 투정을 부릴 정도였으니까 말 다 한 거죠. 암튼 나는 이 녀석 엄마예요. 그 정도로 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난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우리 집 가정사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앞으로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처음 만남의 예비 시어머니는 기선제압이라도 하는 듯 저리 말씀하셨습니다. 뭐 키운 정이 크다고 하니까 그리고 남편이 잘 자라온 것은 맞으니까 그래서 저리 자부심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이 되기도 했지만 너무 강조를 하시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엄마라고 말이죠. 뭐 누가 엄마가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기선제압에 밀리고 싶지 않아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말이죠. 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 저한테 얘기하면서 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어머니인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앞으로 저와 꿀의 가정이 더 중요한데요. 다른 곳에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저 그렇게 상식 없고 예의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고 살짝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눈치를 못 채신 듯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암튼 저는 결혼 시점에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지고 볶을 때도 있었지만 나름 이 남자를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이 막 지났을 무렵 남편이 퇴근을 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말이죠. 바로 남편의 형, 즉 아주버니가 이혼을 하실 작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러고 보니 좀 분위기가 쎄한 것 같긴 했었습니다. 아주버니와 형님의 사이가 말이죠.
그냥 그땐 결혼한 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이유로 대면대면 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주버니와 형님 사이가 삐그덕대고 있었더군요. 남편은 그 일을 몰랐다가 이혼 직전에 간 현 시점에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된 것이었고요. 아주버니와 형님의 이혼 사유는 바로 아주버니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버니는 바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혼한 사람이 딴 여자와 몸을 섞었다면 그게 바로 바람 아닐까요? 그냥 호기심에 한번 가본 거였는데 그걸 형님이 알고 난 뒤 괜히 오지랖을 떠는 것이라고. 결혼한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겪는 성장통 같은 것인데 그걸 이해 못한다며 형님을 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주버니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는 점에 있었죠. 남자들의 흔한 변명거리인 회사 접대 말입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잘못은 본인이 한 건데 오히려 형님의 잘못으로 몰고 가게 하려고 수를 쓰고 있었거든요. 뭐 평소에 가정주부로서 형님이 굉장히 소홀했었고 더군다나 시댁에도 불성실했고 하물며 잠자리까지 거부를 하는 통에 본인이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인지 방군지. 오늘 형이 전화를 해서 그동안 형수님한테 섭섭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없었냐고 묻더라고. 만일 생각이 안 나면 좀 찾아보라고 하면서 말이지. 아,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형수님 정말 좋은 분이긴 하거든. 남편으로 제대로 못하는 형 만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사신 분인데. 아, 차라리 무릎을 꿇고 싹싹 빌 것이지. 형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형수 빈몸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시더라고. 아, 참 난감하네. 왜 저 지경까지 온 거지? 저는 절대로 이 일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을 보태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만 들어보면 아주버니가 정말 나쁜 남자인 것이고 형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일이고 저희와는 무관한 일이긴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잔뜩 독이 올라있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판에 저희까지 말을 거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절대로 아주버니 말에 호응도 하지 말라 했고 역시나 시어머니 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라고 했습니다. 참 착하고 말 잘 되는 우리 남편. 제가 그리하라 했더니 정말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포섭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시작은 형님의 뒷담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형님과 아주버니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오래전부터 불만이었고 의심이 되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들 겉모습으로 봐서는 우리 첫째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그것이 내가 봤을 땐 친정으로 돈도 좀 빼돌린 것 같고 첫째가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항상 계산을 하면 돈이 좀 빈다고 하더라. 그래서 고것한테 물어보면 아무 대답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먼 산을 쳐다봤다고 하더라고. 애가 순하게 생겨서 그런지 그 얼굴로 사람들을 홀리는 거라니까. 그런데 뒤에선 온갖 잡탕스러운 호박신 다 까고 있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고것한테 지지 않는다. 니들도 가만히만 있지 말고 힘을 좀 보태봐. 가족일인데 니들은 어쩜 그렇게 무심하게 굴 수가 있니? 혹시 첫째가 네 남편이랑 배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니? 전 시댁에 인사를 했을 때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함구해달라 했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배다른 형제에 관한 말이 시어머니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이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남은 절대로 그리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쪽으로는 아예 생각이 전달되지도 않았는데 일종의 자격지심일까요? 암튼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빼달라고 말이죠.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고 더욱이 저희가 참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저희가 말을 보태지 않는 건 어머니가 이야기하신 그 부분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 부부 일이잖아요. 부부 일은 당사자들만 잘 아는 거 아닐까요? 만일 형님이 결혼 생활 내내 불성실하고 잡탕스럽게 호박씨 깠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이혼 소송하는 중에 당연히 밝혀지게 되겠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적인 증거들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왜 가족들끼리 힘을 모아야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참견하고 간섭하면 아무리 그래도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이혼이라는 건데 아주버니가 너무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제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이유는요. 아주버니와 형님 일이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문제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서도 저희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해야 한다, 저런 치부들이 있었다, 일종의 카더라라는 그런 가십거리에 저희는 끼고 싶지가 않아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 게 아니라요. 그리고 판단은 법원에서 해주겠죠. 누가 잘못이 더 큰지, 그리고 누가 더 피해자인지는요. 결국 아주버니는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소 행실을 보면 아주버니에게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덤탱이를 쓰이게끔 하려 하다니요.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뻔뻔하고 본인들 위주의 삶이 전부인 그런 모습 말이죠. 이후 저는 시댁과는 거리를 좀 둬야겠구나 싶었어요. 뭐 아예 안 본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우습고 그래도 남편의 집안인데 그리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남편에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가족을 아예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응당 도와줘야 하는 일에는 나서되 너무 오지랖을 떠는 일을 삼갔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댁에서는 빵빵 남편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터지곤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걱정도 되지 않았고 알아서 해결하고 헤쳐나가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의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듯 하더군요. 뭐 그러니까 가족이겠죠. 아주버니가 이혼을 한 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죽는 소리를 많이 하신 듯 했습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는 무서워서 하소연도 못하겠다 하며 그렇게 남편에게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등등 남편을 붙잡고 힘든 이야기를 하신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혼을 한 아주버니가 술을 자시고 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집에 다 와서 뭐 말로는 10m도 안 된다고 딱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만 꺾은 건데 그걸 걸렸다고 하더군요. 10m이든 100m이든 어차피 음주는 맞는 건데 그걸 또 억울해하며 남편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했을까요? 그랬더니 결국엔 일을 못하는 아주버니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원하는 모양새로 변하더군요. 이혼하면서 형님에게 거의 다 빼앗겼다고 말이죠. 아, 정말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 일이 문제가 터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순수하게 완벽한 형도 아닌데 왜 남편이 저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하지? 제가 매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욕하셔도 정말 결혼하고 나서 아주버니 일이 계속해서 터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당시 제가 더 우라가 치밀었던 것은 바로 아주버니 일로 인해 저희 집에 피해가 끼쳐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라가 치밀었지만 사실 남편이 가지게 될 마음의 불편함이었어요. 남편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만 행복한 것 같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당시 남편은 썩 괜찮은 회사에서 이직을 권유받았기에 들떠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 소식을 시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리하지 않더군요. 그래요. 그 마음 이해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라도 만일 내 가족 중에 일이 터져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 잘된 일 말하기 망설여질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마음의 불편함이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시아버지에게만 남편의 잘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네요. 이혼을 하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대놓고 남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원하다니. 만일 저희 집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아주버니가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동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본인이 본인 발등을 찍은 상황이었는데 잘 살고 있는 동생에게 짐을 나눠주려고 하다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 말대꾸는 말대꾸도 아니고 말대꾸라는 것이 뭔지 보여드릴 작정이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에게 그리한 것처럼 시어머니는 또 아주버니 이야기를 하며 죽는 소리를 하십니다.
어쩌냐고요. 애 인생 망쳤다고 말이죠. 그 요망한 것이 지금 술을 부리고 있는 건지 이혼을 하고 나서 애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말이죠. 애한테 마가 꼈다 마가 꼈어. 단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던 애였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어렸을 때도 공부를 못하는 것 빼곤 착실했던 애였는데 아이고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아. 그래도 그나마 동생이 번듯하게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어제 둘째한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당분간 네 아주버니가 일을 못할 것 같아. 지금 그 녀석 속이 속이겠니?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하지. 입술도 다 터버리고 얼굴도 흙빛이 되어 버렸더라.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마음 정리하라고 좀 쉬라고 했어. 아휴, 그래도 정말 든든한 동생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럴 때일수록 네가 잘해야 한다. 네 서방이 지 형 좀 챙긴다고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걔들이 얼마나 끈끈한 애들이었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네 아주버니가 네 남편을 좀 위했는 줄 아니? 사실 걔가 공부를 못하긴 했지만 네 남편이랑 비교해서 못한 거지. 그래도 보통은 했었어. 그래도 지 동생 공부시켜야 한다고 4년제가 아닌 전문대 가더라. 어렸을 때부터 네 남편 위했던 그 마음 씀씀이 갚는다고 생각하고 너무 뭐라 하지는 말아라. 괜히 형제도 위에 금 가지 않게 조심하란 말이야. 어려운 일 있으면 돕고 서로 보살펴 주는 것이 가족 맞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연유로 벌어진 사건인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지금 아주버니는 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올바르지 않게 행동을 해서 말이죠. 만일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저는 우선 다독이는 것보다는 비난이 먼저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훈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하면 비난이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훈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아주버니를 어린 아이처럼 대우하는 듯 했어요. 나쁜 짓 하다 걸린 아이를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마냥 편들어주고 있는 그런 못난 엄마들처럼 말이죠. 저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한 번도 지지 않으려는 막 나가는 며느리라고 생각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뒤에 가서 저를 욕하셔도 되고 앞에 오셔서 저를 욕하셔도 되고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형제를 망칠 수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 같은데요. 아주버니가 애예요? 다 자업자득 아닌가요? 몹쓸 짓을 해서 이혼 당한 거 맞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해서 지금 일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아주버니 편만 드세요? 억울하게 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을 망친 건 바로 아주버니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아주버니를 돌봐야 하죠? 돌봐주기 전에 미리 혼을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말을 심하게 한다고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아주버니에게 애라는 둥, 혼을 내라는 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아주버니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뭔지 마음껏 짓거려 드렸습니다. 네, 저 버르장머리 엄청 없어요. 저는 버르장머리가 없고 아주버니는 철이 없고 어머니는 줏대가 없으시고요. 남편하고 아주버니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더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한 거지. 아주버니가 희생을 해서 남편이 공부를 잘한 건 아니죠. 만일 희생정신이 그렇게 뛰어났다면 그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었겠죠. 공부 못해서 거기 가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 건드려봤자 정말 좋은 소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희생을 했네 어쨌네라는 소리는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면 글쎄요. 그렇게 든든한 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동생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형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형을 도와야 한다고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모는 또 어디 있대요.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알아도 저희가 아는 척을 해도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단 한 번을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냐, 싸우는 건 없냐라는 말을 안 물어보세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들은 말은 항상 아주버니 어떡하냐, 아주버니 불쌍다 그 말이에요. 좀 남편 발목 좀 잡지 마세요. 사람 마음 그만 불편하게 하시라고요. 그냥 아주버니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시고 어머니도 이제 그만 아주버니 인생에서 빠지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왜 자꾸 돌봐주려 하시고
더군다나 저희한테도 강요를 하시는 건데요.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형님들 사람까지 구해달라 하시겠네요. 앞으로 아주버니에 관한 이야기 절대로 그이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한테 하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이면 제가 나설 테니까 제발 좀 그 사람 마음 좀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요. 만일 다시 한번 그이가 속상해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어머니, 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경고예요. 절대로 흘려듣지 마세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친어머니처럼 해주셨다고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 행동을 보면 말이죠. 아니면 제가 베베 꼬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시대길로 제 남자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계속 마음이 엇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방패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싫은 소리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남자라는 걸 잘 알기에 조금이라도 독한 제가 잘라낼 건 잘라내고 식구로서 챙겨야 하는 건 챙기고 말이죠. 이제 그만 남편의 심기를 좀 제발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봉도 아니고 말이죠. 따끈따끈한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3년 정도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지인으로 알고 지낼 때부터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분명히 이 남자도 제게 호감이 있는 듯한데 딱 선을 긋고 더 이상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고백을 했고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기도 하고요. 동갑내기라 존경이라는 말까지 쓰는 것이 좀 닭살스럽기도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남편이란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요. 알콩달콩 연애하면서 드디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서운해하거나 삐치는 경우들도 있긴 했었지만 흔한 신혼 부부들처럼 깨볶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친구네 부부를 보면 잡아먹을 듯이 싸운다고 하는데 남편과 저는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서로 이해심이 깊은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잘 맞춰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남편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남편과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내는데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던 거였는데 얼마 전에 저는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사람을 무시한다고 말이죠. 그리 말씀을 하신 건 바로 저의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좋아하는 만큼 시어머니를 참 좋아합니다. 당연히 내 사랑하는 남편이 엄마인데 싫어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오해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하나씩 하나씩 다른 일들이 떠오르는데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였구나.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웃었던 거였는데 어머니는 그게 기분이 나쁘셨던 거였구나 싶었죠. 오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란 며느리는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고만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자격지심이고 시어머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는 이 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또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일에 발단한 남편의 대학원 진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즘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남편 역시 결혼을 하고 나니 총각대와는 책임감 자체가 다르다며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대학원을 진학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것에 전혀 반대할 생각은 없지. 근데 왜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진 건데? 나는 자기가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목적의식이 궁금하거든.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요즘 들어 일을 하는데 내 배움의 한계를 좀 느껴. 좀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대학원 무리일까? 우리 돈 나갈 곳들도 많은데 내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몇천 투자해서 앞으로 정년까지 밥 벌어 먹는데 도움이 된다면 늦기 전에 빨리 공부를 더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야. 내 욕심만 부려서 너무 미안하지만 자기가 한번 심사숙고 해줄래?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좋은 것 같아. 나한테 신세를 졌던 교수님이 학과를 신설하시는 건데 전화 통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비전도 좋고 이번에 공부 끝내놓으면 나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어가며 실질적인 문제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둘이 사용하는 카드값들,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들 등등을 말이죠. 그리고 1년의 교재 포함해서 넉넉히 700에서 800까지 지출이 되는 남편의 등록금도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은 남편의 카드 사용을 줄이고 제 카드를 전적으로 사용하되 일부 남편의 카드값을 제가 부담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남편의 월급은 대학원 등록금으로 쟁여두자는 뜻이었죠. 공부를 앞둔 사람에게 돈에 대한 부담을 안겨줄 순 없었기에 제가 그 부담을 당분간 떠안기로 했지요. 제 남편이 공부를 한다는데 아내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남편도 제게 많이 고마워했었고요. 본인이 공부를 하면 살림이 빠듯해질 수도 있는데 응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죠. 기분 좋게 저희 부부는 힘내보자고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공부를 할 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너무 좋아하셨고 잘 생각했다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한 제게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할 때 잠시 집에 들러서 직접 끓이신 곰국을 가져가라고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미에 제게 한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곰국을 좋아해. 그리고 걔가 옛날부터 중요한 시험 앞두거나 면접 같은 거 앞뒀을 때 항상 속이 불편하다고 했었거든. 그럴 때마다 몸보신 하라고 나는 곰국을 끓여줬었고 이번에 우리 아들 공부한다고 하는데 어미가 돼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마 우리 아들 공부 시작하면 신경 쓰여서 속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어. 아침에 데워서 후루룩 국물이라도 먹게 하고 저녁엔 최대한 이걸로 먹이도록 해라. 아휴, 그놈 공부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묵혀있던 채증이 쑥 다 내려가는 것 같아. 진지게 좀 하지. 지 대우는 지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건데. 내가 그동안 너무 속상했었어. 아들은 평생 가야 엄마 마음을 모르는 법이지.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속 끓이고 있었다는 거 그놈은 아마 모를 거야.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저는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남편 곰국 잘 챙겨주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찔끔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었죠. 몰라서 묻는 거니? 내가 정말 그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우리 아들이 너보다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집에서 너한테 꼼짝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은근히 무시라고 있다는 거 잘 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원을 가니까 이젠 네가 학벌로 우리 아들 무시하진 않겠지.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하다. 너 나중에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우리 아들 공부시켰다고 말이지. 며느리들 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 공부시켜놓고 성공하면 다 자기가 그리한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잡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키우고 가르쳤던 부모들은 아무것도 한 게 아니니? 나는 네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 용납 못하니까 나중에라도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들이 능력이 되니까 공부도 하는 거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다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시어머니는 저리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남편을 학벌로 무시를 했다고요? 저보고 잡것이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잡혀 산다고요? 부부 사이라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잡고 잡히는 그런 관계인 건가요?
그냥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지내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말은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니 상견례 할 때부터 저희 집이나 제가 남편의 학벌을 은근 무시하는 투로 말을 했다고 말이죠. 절대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어느 시점에서 시어머니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셨던 건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 거냐고, 저는 지금까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단 한 번도 무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야말로 본인이 더 억울하다 하시더군요. 본래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법이라면서 말이죠. 상견례 때 기억 안 나니? 그때 사돈 양반들이 우리 아들 편입한 거에 대해서 비웃었던 거 나 확실하게 기억해. 그리고 너는 이상하게 우리 아들한테 꼭 가르치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 네가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건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대학들 다 평준화되지 않았니? 그리고 편입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법이야. 우리 아들이야말로 전문대에서 4년제로 편입을 한 건데 네가 술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은 공부해서 4년제로 편입할 수 있었던 거라고. 뭘 알고 잘난 척을 해야지. 앞으로 학벌 가지고 너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 아들이 너보다 학벌 더 좋으니까. 알겠니? 설마 제가 학벌 따위를 가지고 제 남편을 무시했을까요? 남편이 아니어도 좋은 학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신 상견례 때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분명히 학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사실 상견례 때 왜 학교 이야기가 나와야만 하는지 저도 저희 가족들도 다 의아해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죠. 남편이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입시를 실패했었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정신을 차린 그런 케이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젠 앞길 탄탄하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부족한 아들이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편입했다고요? 하시며 고개를 끄덕끄덕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편입이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리 하셨던 것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포함 저희 친정 부모님들까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혼자 하시고는 이제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동안 얼마나 체해 계셨길래 저리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시어머니에게 너무 섭섭했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저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말이죠. 우선은 저도 출근을 한 상태였고 일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잠시 들를 때 오해를 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내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했었나? 내가 그리 행동을 했었나? 온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제가 100번 1000번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운을 떼서 물어보았습니다. 결혼하고 저랑 살면서 혹시 제가 강압적으로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적이 있냐고 말이죠. 만일 그랬다면 사과를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갑자기 왜 그런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오히려 제게 대묻더군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니면 이게 지금 그 시집살이라는 것인가? 말로는 똑똑한 며느리 들여 좋다고 하지만 뒤에 가서 며느리 욕하고 깎아내린다는 그런 어이없는 시어머니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 시어머니가 하고 계신 건가?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었지?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섭섭한 부분이 있으셨나?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고 시댁에 가는데 발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오해이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도 남편 먹일 곰국은 중요하니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표정의 얼굴로 제가 가자마자 앉으라는 소리도 않은 채 곰국만 넘겨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 공부해야 하니 뒷바라지를 잘 해야 한다고,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을 평소에 신경 쓰이게 하고 괴롭혔다는 뉘앙스로 말이죠. 그래서 저도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말이죠. 제가 잘못한 게 뭐냐고 말이죠. 그땐 저도 솔직히 좀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닌데 너는 그런 거다라고 옆에서 계속 억지를 부리면 확 그냥 그렇게 마음먹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혹시 저한테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혼이 날 일이 있으면 저는 혼이 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도 저한테 제가 그 사람을 무시했다, 잡고 산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자체가 좀 너무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가 학교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서로 평등한 거지. 누구에게 기울고 하는 것이 어디 있대요? 하물며 사랑하는 남편인데 제가 그런 어이없는 것으로 젠체를 하고 무시를 했다고요? 정말 전적으로 그건 어머니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만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당장 벼락을 맞아도 억울해하지 않을게요. 정말 저 한 번도 그리 생각한 적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해를 좀 걷어주세요. 정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쭉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 눈앞에서 확실하게 남편을 잡고 흔든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했다고 말이죠. 원래 결혼 전 총각 때인 시어머니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 제 눈치가 보이는지 애정 표현도 없어졌고 시댁에 오면 제 옆에만 붙어 있고 하물며 설거지까지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하시면서 덧붙이신 게 그게 다 제 눈치를 보는 것이고 제 눈밖에 날까봐 그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똑똑한 아내, 당찬 아내한테 흠 잡히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방어를 하는 거라면서요. 걔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 그랬었어. 네가 워낙에 똑똑한 애라서 너한테 흠 잡힐 일은 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 말이 뭐겠니? 네가 좀 똑똑하다고 잘 배웠다고 연애 때부터 우리 아들을 잡았으니까 애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먹었었던 거 아니야? 그래. 너도 이제 솔직히 말해봐라. 너 우리 아들이 만만하지? 솔직히 말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니? 그 녀석이 속이 워낙에 깊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그런 애야. 그 착한 녀석이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으면 또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하냐고. 난 걔 엄마야. 그래서 누구보다 걔를 잘 알아. 눈앞에선 살랑살랑대고 고분고분한 척 하지만 집에 가서 눈 동그랗게 뜨고 가르치는 투로 우리 아들 잡아대는 게 눈에 선하다고. 난 안 봐도 잘 알아. 그러니까 나를 속이려고 들지 말아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이 곰국 가지고 가거라. 우리 아들 저녁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너무 못하는 며느리였었나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던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나 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 진심을 몰라주시고 저리 깊게 오해를 하고 계신 거겠죠. 핑계이고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 일로 제가 시어머니와 감정 다툼을 오래 하게 된다면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더 피해를 입을 사람은 남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바르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언짢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히 담은 채로 말이죠. 제가 지금 아무리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해도 어머니 듣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해를 하시고 계속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저도 집에 들어가면 얼굴 표정 좋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남편은 어머니하고 무슨 일 있었냐고 분명히 물을 것이고요. 제가 표정을 숨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티나는 건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어머니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아드님을 무시한 적도 없고요. 어머니가 그리 생각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다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일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머니도 제가 돌아가고 나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겠어요? 왜 나는 며느리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지, 혹시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리도 살갑던 아들이 나한테 소홀해진 것 같아 며느리가 얄미운 건 아닌지 하고 말이죠.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어머니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요. 흔한 고부 갈등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어머니께 막 하는 그런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를 안 보실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하고 잘 살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드님의 행복을 바라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어머니도 제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럼 서로의 섭섭한 점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지금 제 말을 또 오해하시는 건 아닌지 하고 걱정이 되네요. 어머니나 제가 이럴 필요는 없지 않아요? 서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데 미워할 필요는 정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저는 곰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풀이 죽어있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눈치도 없이 꾸직꾸직 캐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이죠. 쭉 이야기를 해줬더니 시어머니의 자격지심이다 어쩐다 하면서 제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데 원래 틈새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이잖아요. 지금은 사소한 것이다 라고 방관을 할 수 있겠지만 저런 것이 쌓이다 보면 지독한 고부 갈등에 놓여지게 될까봐 사실 겁이 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어머니한테 막 들이대고 심한 소리도 하던데 저는 정말로 그 수준까진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의 힘을 빌리기는 더더욱 싫고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오해하신다면 그땐 저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 고구마 100개를 선사해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지만 제게 지혜를 좀 나눠주시겠어요?